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마이카는 정말 배신자일까?입니다. 피고인 나와주십시오. 판사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작중에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아서를 죽게 하긴 했지만 배신은 안 때렸다고. 검사 측 입장해 주십시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 배신자. 판사님, 오늘 저 추악한 놈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카가 100% 배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구아르마 섬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증거로 앤드류 밀튼의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밀튼이 반 더 린드 갱단을 내부에서 분열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앤드류는 작중에서 아서를 죽이기 직전 마이카가 배신자라고 말해주는데 이게 거짓말일 리가 없습니다. 밀튼 입장에선 세이디의 아비게일까지 무력화하고 아서까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분탕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밀튼은 마이카가 카리브해에 갔다 온 후로 적극 협조했다 선언했는데 반 더 린드 일당이 카리브해로 갔다는 사실은 찰스와 존 나머지 카리브해로 직접 간 인원들 뿐입니다. 찰스나 존이 미쳤다고 핑커튼에 붙을 일도 없고 나머지 멤버들이 알렸을 리도 없으니 남은 건 마이카가 귀띔해줬다 밖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인 측 발언하십시오. 마이카는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말씀드리죠. 먼저 마이카는 아서와 더치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장면 틀어주시죠. It's about strikes. I bought into this mine because of mismanagement, and I intend to make it a success no matter what the cost. 보시다시피 이때 그냥 아서와 더치 둘 다 죽여버리면 그대로 미션 완수를 할 수 있는데도 마이카는 서류 가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죠. 거기다 밀튼이 마이카가 섬에서 돌아온 후 말을 잘 들었다 했는데 저 영상은 섬에서 돌아오고 한참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마이카가 카리브해에서 빠져나온 직후부터 자백하고 협조했다면 더 이상 뜸들이지 말고 체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거기다 마이카가 마지막 아서와의 대결에서 한 말도 조금 이상합니다. 마이카는 아서와 싸우면서 계속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배신자 아니냐 이 뱀 같은 놈. 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 마이카가 배신을 한 것이 맞다면 왜 아무도 없이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배신자 맞다.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같이 도발하는 게 마이카 성격에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곧 마이카는 배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리브해로 간 사실을 핑커튼이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정황상 그렇게 도시를 봉쇄하고 부하들이 진절머리를 낼 정도로 더치 일행이 들린 구역을 조사하였는데 더치 일행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시에 그날 때 한 척이 출항했다는 건 굳이 내부 배신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중 밀튼이 법원에서만 활동함에도 그 천하의 코널이 직접 대면하여 지시를 내릴 정도로 유능한 수사관임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리했다고 봐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거기다 아까 본 영상 이후에 더치는 코널을 죽이고 아서와 함께 요원들과 싸우는데 이때도 마이카는 슬쩍 빠져나가지 않고 같이 싸웠고 그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반 더 린드 갱단은 계속 스케일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핑커튼은 거기에 꼽사리조차 끼지 않았습니다. 비버 동굴을 습격하지도 않았고요. 만약 배신이 사실이라면 코널도 죽어버린 시점에 싸게 잡기 위해 전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민기적대다 게임 다 끝나서야 습격을 한다. 앞뒤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검사 측 발언하십시오. 해당 장면에서 마이카가 맘먹으면 아서와 더치를 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장면을 제대로 보십시오. 아서는 마이카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서와 더치가 마이카 앞으로 가게 된 시점에서 마이카는 이미 문서 탈출을 위해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고요. 때문에 마이카가 핑커튼에 협력했든 협력하지 않았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이카는 핑커튼의 표적이 되는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법거래를 한 것이고 코널은 핑커튼이 그 범죄 집단을 소탕하도록 사주한 핑커튼의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대립관계에 처한 상황에서 고용주 쪽이 죽었으니 핑커튼이 현장에서 더치하서 마이카를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게다가 마이카는 그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코널 사망 이후 마이카에게 말을 걸면 아서가 네가 코널을 죽이도록 더치를 부추겼냐? 고 묻고 마이카가 더치는 독단적인 사람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고 변명하는 대화 이벤트가 있는데
덫을 맹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듯한 평소 태도와는 반대되는 언행인 걸 생각하면 더더욱 수상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핑커튼의 이목을 끈 이유로 인해 게임 시스템상 아서에게 지역 수배가 내려지고 핑커튼이 로아노키 능선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 핑커튼이 비버 동굴을 늦게 습격한 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닌 1%의 변수조차 제거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다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핑커튼이 왜 이럴 때 저럴 때 쳐들어오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건 애초에 비현실적인 주장인 게 범죄 근절을 한답시고 무식하게 아무 때나 범죄 조직의 본거지에 마구잡이로 쳐들어가는 권력기관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서 같은 인물에게 몰래 접근해 회유하거나 다른 갱단원을 납치하거나 고문하는 등의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와서야 협상이나 회유가 안 통한다고 판단하니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마이카가 카리브해에서 빠져나온 직후부터 자백하고 협조했다면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체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서가 라케이에 돌아오자마자 앤드류 밀튼이 직접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게틀링건까지 끌고 쳐들어와 전부 죽이려 들었고 그걸 아서와 세이디, 빌이 전부 막아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이카가 배신자라면 마지막 아서와의 대결에서까지 배신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도 마이카라는 캐릭터를 분석해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마이카는 늘 갱단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러면 마이카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마이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배신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카는 난 살기 위해 이러는 거야. 같은 말을 종종 하는데 마이카 입장에선 진짜 그 모든 행동이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 배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마이카가 미션 도중에 배신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션을 도와준 것도 설명이 됩니다. 마이카야 오로지 자기 이익에 따라 핑커튼과 더치 갱단의 사이에서 자기 좋을 대로 줄타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핑커튼에만 협력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손익에 따라서 핑커튼과 붙어먹는 것 말고도 더치 갱단의 범죄 행각에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존에 대한 처벌도 마이카가 배신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존은 작중에서 최악의 범죄 두목으로 거듭난 마이카를 쏴 죽였는데 연방수사국은 이런 공공의 적을 사살한 존에게 포상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영장 발부도 없이 불법적으로 존의 가족들을 납치해 존에게 사법거래를 맺을 것을 강요하며 협박하고 사법거래 내용에 따라 존이 이를 모두 마치자 약속을 위반하고 존을 암살해 자신들이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신문에 날 정도로 대놓고 중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마이카 갱단에는 털끝 하나 건들지 않더니 정작 아무도 없는 설산 오지에서 존이 마이카 갱단을 소탕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챘는지 그 당사자인 존을 찾아내 불법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마이카가 핑커튼에 붙어 내통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존이 마이카를 죽였다 단정짓는단 말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앞서 검사 측은 범죄 근절을 한답시고 무식하게 아무 때나 범죄 조직의 본거지에 마구잡이로 쳐들어가는 권력기관은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하였죠. 마이카건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신중에 신중을 가하기 위해 일부러 가만히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존에게 왜 포상금을 주지 않고 협박을 했냐도 억지인 것이 애초에 존은 저지른 죄만 다 합쳐도 최소가 사형인 중범죄자입니다. 거기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시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시체를 들고 오지도 않았고 저지른 죄도 겁나게 많은 놈에게 굳이 포상금을 쥐어줄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범죄 근절을 한답시고 무식하게 아무 때나 범죄 조직의 본거지에 마구잡이로 쳐들어가는 권력기관은 당연히 없습니다. 를 바탕으로 마이카를 잡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무려 8년 동안이나 봐준 시점에서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라는 기관이 8년 동안이나 미국 전역에 이름 팔린 최대 최악의 범죄자인 마이카가 전국에서 사람 죽이고 건물 부수고 다니고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개판이 되는 동안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라는 주장을 뒤집으려면 연방수사국이 마이카 일당을 잡으려고 뭔가를 하긴 했다는 최소한의 묘사라도 있어야 하는데
게임상에는 그런 묘사나 흔적이 전혀 아무데도 없고 오히려 신문 내용처럼 마이카의 범죄 행각에도 그가 잡히지 않아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묘사만 있습니다. 즉 8년 동안 덫을 놓지도 습격을 한 것도 아닌 진짜 그냥 방치를 한 것입니다. 게임상으로 묘사가 안 되었을 뿐 연방수사국이 마이카를 도중에 습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제 말 못 들었습니까? 게임 내에서 묘사가 되지 않은 이상 핑커튼이 뭘 어떻게 했을 거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지 그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상으로 연방수사국이 마이카를 잡기 위해 움직였다는 언급도 묘사도 없이 가능성 하나만으로 저희 주장을 부정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건 맞지만 본이 추적당한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카 정도면 당시 가장 유명한 갱단 두목이었을 테고 그런 이가 죽게 되었으니 정부 입장에선 마이카의 배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용의자를 추려 조사를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 목록에 존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유령 용의자 중 가장 찾아내기 쉬운 사람이 존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로스가 존을 찾은 이유는 빌, 하비에르, 버치 같은 반 더린드 갱단 주요 멤버들을 존을 통해 찾게 해서 죽이기 위해 찾은 것이지 마이카를 죽인 것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책임을 물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로스 입장에서 존은 가장 쓰고 버리기 좋은 패입니다. 전에 반 더린드 갱단 소속이었고 무력도 출중하고 지은 죄도 많으니 토사구팽에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요. 즉 로스의 존 추적은 마이카와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면 로스는 대체 어떻게 마이카가 죽자마자 그의 시체가 있는 본거지로 바로 찾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마이카는 핑커튼과 손잡지 않았으니 미쳤다고 갱단 위치를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존을 추적한 건 마이카 사건과 별개라고 쳐도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마이카가 죽자마자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작중에서 로스는 1911년에 존과 가족을 찾아내 협박했고 마이카는 1907년에 죽었으니 그 사이에 찾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여기 로스가 마이카의 시체를 찾았을 때 마이카의 시체 상태를 보십시오. 죽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 시체가 부패했다면 까마귀 같은 동물들이 시체를 먹으러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마이카의 시체는 부패조차 진행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 마이카가 죽자마자 로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핑커튼과 마이카가 긴밀한 관계였단 걸 입증하는 증거인 셈이죠. 마이카의 잔당 일부가 살아남아 핑커튼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을 텐데요. 가능성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카의 잔당이 있었으면 그냥 도망을 가거나 했겠지 미쳤다고 핑커튼에게 왜 갑니까? 당신 주장대로라면 마이카는 핑커튼과 아무 관계없는 남남인데 그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반박해 보십시오. 제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변호사씨, 솔직해집시다. 당신도 변호 안 되는 거 알잖아. 지금이라도 포기해. 아니, 포기할 순 없다. 변호사로 태어난 내가 맡은 재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군.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지? 더 이상 내 말에 반박할 거리도 없는 주제에. 아니, 있어. 뭘 반박할 거리가? 우선 당신이 방금 말한 주장은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 반론도 충분치 않았고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은 당신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맨 처음 당신이 했던 말. 밀튼 입장에선 세이디의 아비게일까지 무력화하고 아서까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분탕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 뇌피셜 아닌가? 밀튼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한 주장 아닙니까? 당신이 밀튼 본인도 아니고 밀튼이 진짜 그런 목적으로 말했을 거라 어떻게 확신합니까? 오히려 밀튼의 철두철미한 평소 성격을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분열의 씨앗을 심으려 고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더 있습니다. 마이카는 늘 갱단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러면 마이카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마이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배신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신의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당신의 주장들도 가능성 하나만 믿고 내뱉은 말들 아닙니까? 어디 반박해 보십시오. 제길 한 방 먹었군. 좋아,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이 재판 승산이 있어. 걱정 마십시오 마이카. 당신이 10세끼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변호인이 되어준 이상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당신 누굽니까?
신성한 재판장에 그렇게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까? 나다 이 씹새끼야. 전 오늘 이 자리에 마이카 벨의 배신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이 수첩을 보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설마 그렇습니다. 저놈은 처음부터 저희가 반벌린드 갱단을 와해시키기 위해 집어넣은 카드였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없앴는데 어째서? 우리가 그 정도로 허술할까봐 여하튼 저놈이 방금 지 입으로 자기께 맞다 했으니 이걸로 진실이 밝혀졌군요. 전 가보겠습니다. 변호사 양반 제발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끝까지 책임진다. 방금 네가 네 입으로 저게 니께 맞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뭔 변명을 해. 이 병신 같은 놈아, 조시나 까잡수셔. 난 갈란다. 야 이게 피고 마이카 벨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 마이카 벨은 갱단 멤버들을 속이고 주요 멤버들을 죽이고 그 외에도 온갖 살인, 납치,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 마이카 벨에게 불타는 기름 마차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집행인 건강한 아서 목원 등장해 주십시오. Lenny! Found you, Lenny! Hello, Arthur. Thanks, Lenny.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